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성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오늘 이슈픽 주제와 밀접한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예. 사진 보시고 원고에는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모를 수가 없죠. 예.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예,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럼요. 아주 대명사 아닙니까? BTS죠. 유엔 총회 갔을 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에서도 이 코로나19 위기 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네. 저도 아주 감명을 좀 받았는데요. 옷으로도 이 의미를 담아서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시에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상이 바로 업사이클링 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디자인과 또 활용도를 더해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고 의류를 새로운 옷이나 또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BTS가 입으니까 다들 명품 의상인 줄 알았는데 네. 더 큰 메시지를 담은 의상을 일부러 선택을 한 거였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 행사에 이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 사절이자 세계 청소년들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죠. BTS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 언급한 만큼 업사이클링 정장을 입은 겁니다. BTS가 입은 정장은 재고 의류와 친환경 원단으로 만든 옷인데 국내 한 패션 기업의 친환경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이 패션계에는 업사이클링 패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패션 업계가 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더 네.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제품을 그때그때 빠르게 찍어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스파 브랜드들도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맞습니다. 유행 따라 예. 시시각각 초고속 제작 또 유통하는 의류들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한 1년, 2년 입고 버리고 또 바꾸고 네. 패스트 패션 같은 거죠. 예. 이게 등장하면서 덕분에 자라, H&M 등과 같은 SPA 브랜드가 급격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유행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철 지난 옷들 그만큼 빨리 버리거든요. 곰곰이 지금 집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 작년에 입은 옷인데 올해 입기 조금 애매하고 안 예뻐 보이고 예. 그래서 나 이거 안 입을래 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패션 산업의 환경에 대한 해악 이게 지금 급속도로 커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예. 혹시 현재도 이게 1초에 73장씩 팔리는 패스트 패션의 대표 주자 어딘지 아실까요? 제가 예. 힌트를 힌트를 안 주셔도 알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예. 맞춰보시죠. You quiz, the quiz? 예. 청바지 아닌가요? 청바지. 예. 정확합니다. 이 청바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아. 청바지의 원료, 그게 목화솜인데요. 이 목화솜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다량의 농약이 사용이 되고요. 또 예. 말리고 가공하는 그 공정에서도 많은 물, 전기,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청바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체에 이것들 역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는 매년 1,000억 벌 이상의 의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매년 생산된 6천만 톤의 옷과 신발 가운데 버려지는 게 70%입니다. 패스트 패션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 이게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네. 2018년 7월 유엔이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협력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폐수 배출량 가운데 패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탄소 배출량은 1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BTS만 봐도 그렇고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들 역시 이런 업사이클링 의상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고요. 화려한 드레스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레드 카펫이죠. 카펫. 레드 카펫. 예. 레드 카펫에도 녹색 바람, 바로 업사이클링 인기가 요즘 뜨겁다고 합니다. 지난해 할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도 입었던 드레스를 다시 꺼내 입거나 또 예. 디자인을 약간 더해서 업사이클링 패션으로 재탄생시킨 의상을 입고 시상식에 등장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런 취지에 동참을 하면서
드레스 재활용에 나선 것도 이런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가장 화려하고 싶은 레드카펫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메시지 전하는 게 더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예. 소비자들의 요구가 기업을 바뀌게 하고 변화를 끌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에 결국은 패션계도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관심을 보이면서 의류 트렌드 역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게 이 업사이클링이고 예.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패션업계의 업사이클링 행보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SPA 브랜드로 자리 잡았던 이 포에버 21은 2019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고요. 네. 자, 이에 뉴욕타임스는 패스트 패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품 업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지금 한창 붐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명품 업계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업사이클링 패션 어떤 것들을 선보이고 있나요? 커피, 또 에어백, 네. 페트병 재활용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까지 지속 가능성에 집중한 패션 아이템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발렌시아가는 100% 재활용 소재로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랄프 로렌의 경우에는 전 세계 폐수의 약 20%를 발생시키는 패션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색 공정 자체에서 모든 물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 제품 출시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패션 잡화 브랜드 MCM은 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로 지난 컬렉션 소재를 재활용해 협업 아티스트의 예술을 더딥힌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얼마 전 친환경 패션 자체 브랜드를 론칭해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원단이나 나일론을 사용한 업사이클링 원단이 적용된 옷을 판매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패션뿐 아니라 유통과에도 업사이클링 바람이 불면서 스타벅스의 경우에 그 매장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과 또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서 굿즈 상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GS샵은 부직포 의류 커버를 에코백으로 바꿔 환경 실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환경을 지키는 업사이클링 제품은 패션과 유통업 전반을 차지할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요즘 집콕 많이들 하실 텐데 예. 그러면서 이 기회에 책콕을 선택해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 1,172개 공공도서관의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65.9% 감소했지만요. 오히려 일일 평균 대출 건수는 38% 증가했습니다. 예. 이 공공도서관의 일일 평균 대출 건수는 지난해 60만 권대로 뛰었는데요.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도서 대출은 최근 5년 새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겁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책 읽기 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또 도서관들이 무인 대출, 우편 대출 같은 이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늘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집콕하면서 책콕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문득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잉 생산과 대량 폐기에서 벗어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가 앞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멀티미디어 시대를 함께 이끌어갈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공개 모집합니다. 학력과 연령, 국적 제한은 없고요. 2022년 1월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입사 지원은 10월 15일까지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